연일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이 연일 위협 비행 그리고 대규모 포병 사격을 벌인 데 이어서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모두 390여 발에 이르는 포사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도발을 한 게 이례적인 일인데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예, 북한이 이미 발표를 했죠. 총참모부 보도를 통해서 남측이 먼저 사격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대응을 한 것이다. 그리고 적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이건 명확히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의 도발의 책임은 남측에게 있고 자기들의 행동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것인데 결국 자기들의 도발을 정당화하고 남측의 행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김정은이 직접 전술핵 운용부대를 지휘하고 그리고 북측에 나온 발표를 보면 결국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경고성 성격이었다. 그리고 적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지금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도발에 대비해서 우리도 정당한 훈련과 대비를 하는데 이걸 위축시키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지금 정부와 한미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가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북한의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을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측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무력 시비를 대응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늘 그래왔듯이 이렇게 명분을 우리 쪽에 돌리는 모양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늘 그래왔듯이 자기들이 핵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의 끊임없는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은 북침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고 한미연합연습은 북침 핵 전쟁 연습이다. 따라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핵을 개발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한미가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핵무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대외적으로도 명분을 쌓고 내부적으로도 결국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지도자는 위대한 지도자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참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결국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는 그런 행동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여왔고 지금도 그렇게 보여가고 있고 총참모부 대변인을 성명을 그렇게 발표한 것은 앞으로도 우리의 행동을 봐가면서 도발의 수위와 그다음에 방법과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선택해가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체제의 단속을 위해서라도 같은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의도도 같이 있는 것이죠. 자, 북한이 포병 사격을 벌인 곳이 북방 한계선 NLL 북쪽의 해상 완축 구역인데 우리 군은 이제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봤고요. 사실 일각에서는 남북 간의 합의를 파기하도록 좀 유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물론 뭐 그런 분석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9.19 군사합의가 2018년 9월에 평양선언의 부속 문서로 타결이 됐는데 합의 초기에는 북한이 조금 지키는 듯 했어요. 뭐 GP 폭파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후에 발굴을 위한 통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준수하고 이행할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2019년 이후 지금까지 보면 북한이 노골적으로 합의를 파기해 오는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든지 또 창린도에서 김정은이 직접 사격 지시를 했다든지 우리 GP를 향해서 기관총 사격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서해 공무원 피격 총살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9.19 군사합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 측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체 그런 행동을 하질 않았습니다. 결국 북한은 9.19 군사합의가 있지만 의도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거나 다름없는 행동을 해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직 파기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죠. 예.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그것도 명분을 우리 쪽으로 아하.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어제와 그렇죠. 계속 그 이틀간에 걸쳐서 이런 노골적으로 9.19 군사 합의의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완충 수역으로 수백 발의 이 포사격을 했거든요. 예. 이것은 결국은 9.19 군사 합의 우리 이런 거 신경 안 써. 김여정이 이미 그런 얘기를 공표를 했었죠. 예. 9.19 군사 합의에 우리는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명분 축적용 의도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마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은 걱정도 많을 텐데 2010년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 사건처럼 국지적인 도발이 발생하진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연평도 주민들 또 이 동해안의 접경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은 매우 불안하셨을 거예요. 예. 결국 북한은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아하.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지금 정부 좀 북한 자극하지 마라. 한미연합에서도 하지 말고 일본하고도 하지 말고 하지 마. 북한 자극하지 마. 북한을 좀 이렇게 좀 북한의 요구를 좀 들어줘. 예. 이런 여론을 자꾸 부추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렇게 불안하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2010년에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이 피격 이런 도발을 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 군과 정부가 북한이 그런 식의 도발을 한다면 도발의 원점은 물론이고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도 완전히 타격을 하겠다라고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이 그 이후의 도발 행동을 보면 원점이 드러나는 도발을 하지 않습니다. 원점 타격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따라서 북한이 아마 도발을 하더라도 원점이 드러나는 도발은 아마 상당히 조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북한의 이런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 미국 7함대 사령관이 동해에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김정은 위원장의 짜증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미국도 어느 정도 이 명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예, 물론 북한이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요. 예. 북한 발표 내용에 로널드 레이건호가 들어왔고 또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왔고 이런 얘기를 북한이 먼저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북한의 말을 인용을 해서 북한 김정은이 짜증을 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가 그럼 됩니다. 앞으로의 훈련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뭐 한미가 예. 북한이 핵 미사일을 내려놓고 비핵화 대화에 호응하지 않는 한 북한이 또 지금과 같이 최근에 뭐 북한이 9월 25일부터 탄도미사일을 쏘고 특히 엊그제도 SRBM을 쏘았단 말이죠. 예. 북한 핵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한 위협의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한미의 연합 대응은 훨씬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이제 당 선거일 전까지 한 달 동안 거의 잠행을 하면서 훈련만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난달에 발표했던 핵무력 법제화 이런 것이 좀 실제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잠행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예. 결국은 북한이 발표는 안 했지만 예. 그 기간 동안 김정은이 직접 훈련장을 그렇죠. 찾아다니면서 지휘를 했고 수십 장의 사진을 노동신문에 보도를 했단 말이죠. 자, 말씀하신 대로 9월 초에 북한이 당 창건 기념일을 북한의 그 정부 수립 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이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를 했단 말이죠. 예. 그 이후에 보여주는 행동은 그 법령에 담겨져 있는 대로 김정은이 지시하는 시간과 장소에 언제라도 핵무력, 핵탄두를 탑재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대비태세를 갖춰라 라고 하는 지시를 행동으로 옮겨주고 있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걸 우리 남측과 미국과 국제사회에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예. 앞으로 우리 정부 또 한미 측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될지도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일단 우리 정부가 5년 만에 북한의 도발 직후에 이제 독자 제재에 나섰는데요. 개인 15명 그리고 기관 16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 군에서는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대북 전통문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대응 수위는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일단
지난 5월 이전에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예. 이제 새 정부 들어오면서 우리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물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기본 입장은 미국과 함께하고 있지만 예. 그러나 북한의 이 불법 도발, 남북 합의를 위반하고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이 불법적인 도발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예. 여기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고 여기에 따라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우리가 그에 대한 상응한 사격을 하고 연합연습으로 대응을 하고 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유엔에서 함께 규탄하기 위한 목소리를 모으고 이번에 이제 조치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제재를 했단 말이죠. 예. 사실은 이 제재가 유엔 안보리가 이미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독자 제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실효성 측면에서는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북측에도 보여주고 국제사회에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외교부에서도 이것이 다가 아니다. 앞으로 계속 이걸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엄중한 대응에 직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러이러한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면 정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감내할 수 없는 이러이러한 조치들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한 메시지 발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자, 아무튼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이렇게 기로에 선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합의 유지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파기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물론 뭐 우리 남북관계 발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남북 합의 같은 경우는 일방이 지키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합의예요. 그렇죠. 저도 뭐 북한과 합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합의들이 안 지켜지면 합의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는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완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이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모두가 다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그걸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 전술핵 무기를 개발하고 그 전술핵 운용 부대를 직접 지휘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직접 타격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합의한 당사자가 나는 파기할 거야. 그런 의미는 그런 합의는 아무 소용이 없어라고 파기라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예. 이미 행동으로 파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뭐 우리가 파기한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결국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북한이 계속 이런 행동을 한다면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에 맺어진 것인데 예. 북한이 이미 파기를 했습니다.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2009년에 파기 선언을 했어요. 근데 우리 내부에서는 우리는 파기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법을 그렇게 만드는 법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북한은 하나도 안 지키는데 예.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의 군사력 발휘를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예. 그런 점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되고 청와대가 북측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 어느 순간에 결심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이후에 우리가 5.24 조치를 통해서 예. 남북 합의를 다 중단시키고 우리가 북한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마도 제가 볼 땐 그 타이밍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합의 이행이 중단이 되고 결국은 9.19 합의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가 먼저 남북 합의를 깨는 거는 앞으로 비핵화를 압박하기에 조금 명분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명분의 싸움도 있긴 있습니다.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전술핵 무기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전술핵을 들여오면 결국은 북한에게 비핵화라는 명분이 약화되고 그건 미국의 기본 입장과도 다르지 않느냐라는 예. 얘기를 하는데
이 관점을 달리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합의 파기는 북측이 먼저 한 거거든요. 그렇죠. 비핵화 선언도 그렇고 9.19 합의도 그렇고 4.27 선언, 9.19 평양 선언 모두 북한이 파기하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명분은 이미 북한이 그렇게 내놓은 거기 때문에 상황은 사실 그렇죠. 예, 우리가 명분이 악화된다는 건 사실은 너무 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전술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북한이 당신들이 핵을 개발했고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 차원에서 한 것이고 핵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도 이건 철수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비핵화를 촉진하고 비핵화를 강요하는 그 명분과 수단이 될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강대강 카드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이제 강대강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죠. 물론 북한이 강하게 나오면 우리가 좀 위축돼 가지고 우리가 약하게 북한을 대항해서 북한이 강을 누그러뜨리면 참 좋은데 예. 북한이 강하게 나오고 우리가 약하게 나가면 오히려 더 우리를 압도적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속성임은 이미 우리 국민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북한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북한이 강하게 나오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강하게 나가면 북한이 위축이 돼서 다시 나오는 그런 전례를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런 걸 우려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걸 지키는 일에 초점을 두고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노림수에 우리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서로 내부 싸움을 한다면 가장 즐기는 사람은 김정은이고 그 뒤에 있는 시진핑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결국 우리 안보가 자체적인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